UFO와 외계인을 세파동의 지원자들과 새로운 지구로의 차원 전환과 연결시키는 게 약간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리낌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까지 외계인에 대한 주제는 애초부터 두려움과 불신으로만 다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외계인을 연구해온 대부분의 조사자들은 자신들이 찾는 것이 악하고 공포의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모두 그들의 믿음 체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동안 발견한 내용을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고 그들은 우리입니다. 그 존재들이 우리를 창조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자유의지와 불간섭의 법칙으로 그들은 단지 관찰할 뿐이고 자신들의 아이들의 미숙하고 어리석은 행동에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다른 체면사들은 보통 고객에게 얕은 상태의 체면을 걸지만 나는 깊이 들어갑니다. 얕은 체면 상태에서 사람은 감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외계인들은 자신들의 모습이나 행동으로 인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접촉한 이들의 기억을 지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기억을 지우고 물질적 육체에 재탄생한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인간들은 시간이 될 때까지 자신들의 임무가 적정한 선에 이르러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기 전까지는 그들과의 연결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기억이 너무 빨리 드러난다면 실험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이상적인 상황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접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의 삶을 방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음식의 첨가물이나 공기 오염 때문에 그 사람이 약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다면 이는 뇌의 화학작용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그들과의 만남을 왜곡된 방식으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을 더 씌워 그 일을 공포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의식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외계인들이 기억을 지우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이유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에게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로 인해 야기된 두려움으로 자연스럽게 기억을 왜곡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방법은 의식을 옆으로 물러나게 하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재의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진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그 사람이 여정에 어디에 있는지, 주어진 임무, 그리고 진실을 어느 정도까지 다룰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결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진실 이상을 알려주지 않으며 나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잠재의식이 더 이상의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하거나 지금은 사실이 드러날 때가 아니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잠재의식에 대해 존중하고 그와 같은 고객의 마음의 깊은 곳에 한 부분과 편한 직업적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치유사들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외계인의 주제가 세파동의 지원자들의 내용에 부합하는 이유는 종종 그 지원자들은 다른 차원, 행성 혹은 함선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그 지원자들은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영혼으로 지금 시기에 우리가 새로운 지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우러 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전에 인간의 몸으로 산 적이 없으므로 카르마의 굴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주의 신비 시리즈에서 많은 그들이
신이나 근원에서 직접 왔으며 이전에 어떤 종류의 몸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쭉 근원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근원의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실험이나 배움을 위한 오랜 여정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사랑으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지만 오직 지구를 돕겠다는 이유로만 온 것입니다. 우주의 신비 시리즈에서 많은 그들은 영적인 세상이나 다른 다양한 장소들에서 열린 만남, 모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임들에서 그들은 지구가 위험에 처해 있고 외부에서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원 요청을 들었고 많은 이들이 그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바보같이 손을 들어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바보같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자신이 약속한 도움을 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드러운 영혼들은 단지 사랑으로 돕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 왜 지구가 이 우주에서 가장 험난한 곳이라 불리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결코 육화되고 싶은 욕구를 느끼지 않는 여전히 탐험하고 여행하고 있는 영이나 에너지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이 지구의 척박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감한 영혼이라 여겨지고 여기서의 힘겨운 임무를 완수하는데 동의한 것에 대해 깊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함선, 다른 행성들이나 차원에 살면서 지구를 탐험하기를 원치 않았던 이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책 커스토디언에는 25년 동안 UFO와 외계인 납치에 대해 다루어온 나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 책에 외계인에 대한 의문들의 모든 해답을 알아냈다고 생각했지만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훨씬 더 방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쓸 때는 지원자들과 그들의 지구에서의 힘든 역할과의 연결점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외계인들은 침략자들이 아니라 보호자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관찰하고 보호할 뿐입니다. 이러한 지원자들은 스스로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뒤에 남겨진 동료들은 그들을 살펴보고 지구의 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는 우주의 신비 시리즈에 다룰 많은 사례들을 접했지만 그 당시에는 큰 그림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모든 작업들은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UFO와 외계인에 대한 나의 조사가 또 다른 방향으로 접어들게 되었을 때 그리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작업에서 사라진 시간에 대한 에피소드와 시간 압축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고 나는 함선에 있는 물질적 존재들을 시간에 묶어두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나의 의식적인 마음이 다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잡아둘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업은 많은 사건들이 물질적이 아닌 존재들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낯설게 여기지만 잠재의식은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열려 있었고 나의 모든 작업은 그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보는 나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야 했습니다. 제키의 세션은 2001년 9.11 사건 이후 내가 네바다의 라플린에서 했던 12개의 세션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UFO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제키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컨퍼런스 동안 나는 바바라 램의 도움으로 매일 아침
경험자들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키는 자신을 괴롭혀왔던 사라진 시간에 대한 일을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와 친구 일레이는 아주 이른 시간에 아리조나의 세도나로 향하는 자동차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보통 4시간 정도였기 때문에 아침 7시에는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정보다 2시간 정도 늦게 자신들이 낯선 도로를 지나 세도나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로를 잠시 벗어나 잠을 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았지만 그녀는 확실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일찍 출발한 이유가 아침 시간에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늦게 도착한 아무 이유도 찾을 수 없었으므로 그 세션의 주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에 그날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알고 싶은 또 다른 것은 그녀는 비강에 임플란트 수술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서 검진을 하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찍은 엑스레이 사진들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한 사진에 코 안의 위쪽 부분에 작은 하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고 몇 달 후에 다시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그녀의 코에서 무언가 나왔는데 무엇인지 몰라 버렸다고 했습니다. 코에 무엇인가 있었는지 그리고 몸의 다른 부분에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사라진 시간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체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녀를 1993년 7월 1일 이른 아침 시간에 그녀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질문. 당신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새벽입니다. 당신은 1993년 7월 1일 새벽 시간에 여행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제키. 집 안에 불을 끄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어요. 질문. 필요한 모든 짐을 다 쌌나요? 네. 누구 차로 가고 있습니까? 제키. 내 차 포드. 질문. 운전은 당신이 합니까? 혹은 일레인? 제키. 내가 합니다. 3시 5분이에요. 밖은 어둡고 나와 일레인은 차 안에 있어요. 나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음악은 시간을 보내기 좋아요. 질문. 세도나까지 얼마나 걸릴 예정입니까? 제키. 4시간 정도. 여러 번 가봤어요.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가서 17번 도로로가 린 공원에서 세도나로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을 넘는 길인데 덜 돌아갑니다. 이전에는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녀가 의식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질문. 그 길이 빠른 길입니까? 제키. 아니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질문. 왜 새로운 길로 가기로 했습니까? 제키. 약속. 나는 그곳에 가기로 동의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기로. 질문. 그 길에 그들이 있을 예정입니까? 제키. 네. 이 길이 그들을 만나기 더 쉽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그곳에 있을 걸 알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모릅니다. 질문. 약속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하기로 예정되어 있나요? 제키. 나의 사람들, 그들이 그립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이 되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계속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제키. 그들은 완전한 빛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그리웠어요. 여기는 정말 낯선 곳입니다. 질문. 아는 사람들입니까? 제키. 그럼요. 질문. 그들을 만나기 위한 약속은 언제 했습니까? 제키. 내가 자고 있을 때 그들이 이곳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길의 어느 지점입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몰랐지만 서둘러야 했어요. 특정 시간대 안에 도착해야 했어요. 질문.
그래서 당신은 새벽에 출발했습니까? 네. 당신은 이 사람들을 안다고 했는데 어디서 온 이들입니까? 제키. 빛. 그들은 빛입니다. 그들은 빛이고 에너지입니다. 질문.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키. 내가 그들입니다. 내가 그들이라고요.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고 그녀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질문. 그럼 그들은 지구에서 살아오는 동안 당신과 소통해 왔습니까? 제키. 항상요. 그러나 나는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가끔씩 그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렸고요. 빛이 집중된 형태입니다. 빛에 집중된 맥스블루예요. 내가 그들입니다. 질문. 당신은 그들 중 한 사람이군요. 이제 시간을 앞으로 돌려 당신이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가봅시다.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까? 제키. 차에 가스가 떨어져 채우기 위해 정차했습니다. 나는 기분이 좋고 생생하고 깨어난 느낌이었어요. 에너지가 넘치고 흥분된 상태로요. 그런데 가스를 채우기 위해 차를 멈췄을 때 잠이 쏟아졌습니다. 일레인에게 운전을 대신해달라고 자리를 옮기고 났을 때는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질문. 새벽이었으니까요. 제키. 그것과는 달랐어요. 잠을 잔 게 아니었어요. 일레인은 자석 배터리를 메고 운전하고 있었고 나는 속도계를 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이 시간당 70마일 정도? 우리는 그곳에서 20분 후에 도착한 것 같아요. 질문. 다른 차량들은 없었고요. 제키. 다른 편에서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한 대의 차를 봤습니다. 질문.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잠재의식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날 일어난 일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제키. 우리는 멈추고 차를 길 오른쪽에 대었어요. 흙이 많은 길을 따라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어떤 농장 같았는데 창은 닫혀 있었고 아주 어두웠습니다. 질문. 그녀가 차를 세운 건가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요. 제키. 네.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나는 오른쪽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것이 물탱크처럼 생긴 은색 돔 형태가 있었습니다. 물탱크는 아니었고 두 사람이 차 문 쪽으로 왔는데 한 사람은 그녀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걸었습니다. 질문.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제키. 회색 외계인들입니다. 질문. 차 밖으로 나왔다고요? 제키. 네, 일레인도 괜찮아 보였어요. 그녀는 그냥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질문. 그들은 당신들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제키. 우리는 함선에 있습니다. 이 방안. 앞에서 언급한 은색 돔의 물체가 바로 함선이었습니다. 질문. 방에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키. 나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로봇들, 회색 외계인들에 의해 목소리는 그들에게서 나오는데 나는 특사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다시 남겨집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야만 하지만 그들과 머물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나는 그 빛의 조각입니다. 조각빛. 나는 빛의 조각 그 자체입니다. 질문. 조각 그 자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키. 그들로부터 나를 분리해 지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내려가야 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머무르고 싶었어요. 그들은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자가 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질문.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키. 빛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돌아가 빛을 전파함으로써 근원인 신을 확장하는 일입니다. 질문. 그들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까? 제키. 내가 그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주 신비 시리즈 중 1편에 나온 바톨류무 이야기에 나온 지구에 빛을 퍼뜨리기 위해 온
작은 빛의 존재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그들은 당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이들입니까? 아니면 그 방에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까? 그녀가 로봇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것들은 생태학적 지시를 받거나 프로그램된 것만 행하도록 만든 기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서 지침을 받아 그녀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키. 전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아주 멀리 있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그것을 당신에게 반복하고 있고요. 제키. 그들을 자체가 전화기입니다.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들 또한 빛입니다. 정말 놀라운데 그러나 다시 돌아갔을 때는 파편화된 느낌이 듭니다. 질문. 그날 새벽 그들은 왜 당신을 그 함선에 데리고 갔습니까? 제키. 나에게 어떤 장치가 필요했어요. 나의 머리에 어떤 장치를 심었습니다. 질문. 어떻게 그리 한 것입니까? 제키. 금속 연장 장치 오른쪽 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질문. 그리고 뇌까지 삽입된 것입니까? 제키. 뇌 근처까지요. 그들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나에게 어떤 개념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남들에게 알려줄 정보들, 그 개념들은 그림, 단어들로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주로 그림으로요. 질문. 그래서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알려줘야 할지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제키. 네. 그러나 어떨 때는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왜요? 제키. 드럼을 가르쳐 줄 때는요. 질문. 그럼 그들이 정보를 당신의 머리에 넣어주는 일이 성가십니까? 제키. 아닙니다. 나는 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전화카드 같습니다. 질문. 그래서 당신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고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제키. 그럼요. 내가 그들이고 그들이 나입니다. 질문. 그들이 보내주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마다 당신에게 일종의 전화를 거는 방식입니까? 제키. 나를 도와주고 알려주고 어떤 위험이 있을 때마다 경고를 해줍니다. 질문. 그들도 정보를 받아들입니까? 제키. 그럼요. 나와 대화하는 모든 이들, 모든 생각, 모든 아이디어, 모든 가치, 모든 경험, 그들도 이 모든 정보들을 통해 성장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 수집한 정보로 무엇을 합니까? 제키. 구축해서 크리스탈, 신의 근원에 구축합니다. 추가합니다. 기능을 완성하고 지식과 빛에 추가합니다. 기능을 창조하고 신의 기능, 신은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질문. 이것이 그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유일한 방식입니까? 제키. 아니요. 그들은 나와 같은 빛의 조각들을 아주 많이 보냈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내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이유 같습니다. 지구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더 많은 조각들을 만나게 될까요?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야 수많은 지역들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질문. 그러다 그 작은 장치를 머리에 삽입해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제키.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모두 그와 같은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어떤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 동시에 알게 됩니다. 지식은 서로에게 전달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면서 빛 전체는 동시에 같은 내용을 알게 됩니다. 이 방법은 내가 지구에 있음으로 해서 나에게 좀 더 알맞은 물질적 방식입니다. 질문. 이전에 이러한 장치를 삽입한 적이 있습니까?
재킷. 네, 이전의 삶에서요. 질문. 좀 더 젊었을 때를 물어본 것입니다. 네. 그럼 왜 다른 장치를 다시 삽입한 것입니까? 재킷. 가끔 몸이 흡수해버릴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장치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고요. 질문. 그러면 아이일 때 삽입할 수도 있고 또 이따금씩 교체할 수도 있고요. 재킷. 내가 7살 때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때 그들이 내가 외롭지 않도록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혼자인 것 같아요. 지구는 너무나도 낯섭니다. 사람들과 말을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